평가 손실만 1120불이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변동성이 커서 손실은 커지고 청산은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마음고생 하실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옵션쟁이들은 다들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자, 오늘은 어닝 플레이를 청산하면서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행사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최대 수익 대비 리스크 비율로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공작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입니다. 함께 트레이딩 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행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의 기본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먼저 변한 것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텔라닥의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의 주문을 70불에 넣었었죠?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인 7월 27일 날 아침에 텔라닥의 주가가 갭업으로 시작하면서 프리미엄이 주당 1불을 넘어갔어요. 물론 계약 체결은 안 됐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어닝 플레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장이 끝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부공작단은 이미 찍어둔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주문을 넣어서 화요일날 아침에 장 시작과 함께 130불의 프리미엄으로 포지션을 오픈했어요. 일찍 생각이 났었더라면은 중간에 원래 주문 가격인 70불로 내려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매수했을 수도 있었는데 좀 비싸게 들어갔습니다. 앙이님 어떻게 해요? 이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실수를 한 결과로 지난번에 보여드린 예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상황을 지난번처럼 버티컬 스프레드 주문이 아닌 개별 옵션 주문으로 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제가 버티컬 스프레드가 아닌 하나씩 따로 주문을 넣었다면은 아마도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계약 체결이 안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시한 프리미엄이 너무 싸서 그 가격에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반면에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계약 체결이 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은 주가는 올랐는데 콜옵션을 판다고 내놓은 가격은 금요일 종가인 212불 85전 기준으로 싸게 팔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7월 31일 텔라닥의 종가는 237불 63전이 되었습니다. 옵션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행사 가격 217불 50전인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청산을 위한 매수 가격은 주당 23불 10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난 월요일 콜옵션 매수 포지션 없이 매도 포지션만 11불 90전에 매도되었다면은 금요일 장 마감 후에는 평가 손실만 1120불이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1190불에 팔았던 포지션을 2310불에 되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손절을 안 했는데 다음 주에도 텔라닥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미 올라갔으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텔라닥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투자 기관에서 텔라닥의 목표 주가를 쭉 올려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단기간에 조정은 올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보여드리는 예처럼 네이키드 콜로 오래 가져갈수록 리스크 관리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에 따라 패키지 주문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이제는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의 청산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아침 7시 43분의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주당 1불 30전의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고요. 현재 15불의 수익 중입니다. 옵션 테이블을 보시면은 콜 매수 프리미엄이 주당 14불 40전, 콜 매도 프리미엄이 주당 11불 90전이었던 게 각각 16불 60전, 13불 60전이 되었습니다. 자, 7월 29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주당 34전의 손실로 전년에 주당 41전의 손실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상치였던 주당 22전의 손실보다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성장했고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저는 이 포지션을 비싸게 들어온 만큼 최대 수익을 먹기로 하고
주당 1불 80전에 청산 주문을 넣었습니다. 자, 7월 30일 장 시작 후의 상황입니다. 시작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5불의 손실이죠. 네.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젠 아예 65불의 손실, 조금 더 지나니까 80불의 손실, 조금 더 지나니까 다시 15불의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높은 거 보이시죠? 네. 저는 실적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빠른 청산을 위해서 청산 프리미엄을 주당 1불 80에서 주당 1불 50으로 낮춰서 주문을 다시 넣었어요. 자, BTC, STC, Buy to Close, Sell to Close 확인하시고요. 결국 출근길이던 7시 48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청산되었습니다. 자, 수익금은 총 20불이고 수익률은 15.38%입니다. 만약에 처음 정한 주문인 주당 70전에 그대로 들어갔다라면은 주당 1불 50에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테니까 수익은 80불 혹은 114%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좀 아쉽죠? 네. 7월 31일 종가는 237불 63전으로 지난주 금요일 당시에 주가가 215불 근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주가가 17불 이상 상승했어요. 그런데 프리미엄은 7월 31일 하루 동안 주당 1불 50에서 주당 2불 20을 오르내리다가 결국에는 주당 1불 8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청산 프리미엄은 2불 20불로 나오죠? 네. 하지만 호가 스프레드가 너무 커서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호가 스프레드는 이미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호가 스프레드가 크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옵션 테이블 아래에서 프리미엄을 확인하시면은 자연가와 중간가의 차이가 큰 걸 보실 수 있죠. 이 차이가 클수록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동성이 커서 손실은 커지고 청산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오래 들고 갈 거 아니면은 정말 마음고생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몇 가지 종목으로 어닝 플레이를 더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닝 스케줄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잉이님? 어닝 스케줄에 대한 정보는 earningswhispers.com에서 앞으로의 실적 발표 예정일을 장 시작 전과 장 마감 후로 나누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earnings whispers 홈페이지에서 달력, 캘린더를 선택하시고 화면에서는 한 주 중에 스케줄이 나오고 그 아래에서 BMO, AMC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볼 수 있습니다. BMO는 Before Market Open, AMC는 After Market Close Day의 약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트위터를 자주 쓰시는 분이라면 트위터를 통해서 더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적과 관련된 몇 가지 무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높아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에서는요, 실적 발표는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서 실적에 관련된 정보는 예상만 할 수 있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인데 고급 정보를 무료로 막 퍼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유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해도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이지 정확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하는 실적하고 다음날 장 시작 전 발표하는 실적의 타임프레임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옵션은 마켓이 열려있는 동안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날 장 마감 후 발표하나 당일 장 시작 전에 발표하나 해당 옵션은 마켓이 오픈된 후에나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닝 플레이뿐 아니라 모든 트레이딩에서 손실을 보면 아차 싶어서 조심하는 게 정상이죠. 네. 반대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욕심이 나는 것도 정상이에요. 어닝 플레이에서는 청산 시점이 아주 중요할 때가 자주 생겨요. 그런데 이때 욕심을 너무 부리고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청산할 때 우왕좌왕하다가 최적의 청산 시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어닝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종목을 정했으면 만기일은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60일 아니면 90일. 네, 맞습니다. 60일에서 90일 정도 남은 옵션을 권해드린다고 했었죠?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 변동성도 크고 결과도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가장 빨리 만기일이 돌아오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가장 간단히 행사 가격 결정하는 방법은 바로 최근의 고점 혹은 그 전 고점 순으로 정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 해당 기초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은 언젠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현재가가 최고점이라면은 사용하시는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혹은 피보나치 등을 목표로 잡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데에는 맞고 틀린 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대충 마음에 드는 회사로 몇 가지 추려왔어요. 자, 8월 3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라는 링입니다. 링은 전 고가인 300불 선에서 행사 가격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8월 21일 만기인 콜옵션 매수 프리미엄이 계약당 1440불이나 필요해요. 그러니 너무 부담이 가니까 버티컬 스프레드로 프리미엄을 낮춰야겠는데 행사 가격 310불인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버티컬 스프레드를 구성한다면은 총 445불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것 보이시죠? 네. 그렇다면은 어널리시스 탭에서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은 최대 수익 대비 리스크 비율, 위어드 리스크 레이쇼는 달랑 1.25입니다. 즉 수익률이 의외로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자, 아마린입니다. 8월 4일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주가도 6불 48전으로 낮고 콜 매수 프리미엄도 낮으니까 굳이 스프레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네. 전 고점이 4월 29일 8불 46전이니까 행사 가격은 8불 혹은 9불 중에서 고르면 될 듯한데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9불은 프리미엄이 낮은 대신에 스프레드 차이가 중간가와 36.4%나 차이가 나니까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프레드 차이가 1전밖에 안 나는 행사 가격 8불로 선택하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8월 4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종가인 82불 63전이 최고가네요. 볼린저 밴드 6가 87불 37전. 그러니 행사 가격 87불 50전으로 잡아서 중간가가 2불 15전이 되는군요. 주당 2불 15전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버티컬 스프레드로 프리미엄을 낮춰보려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 가격 88불은 미결제 약정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행사 가격 90불인 홀 매도로 구성해서 프리미엄은 총 60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POP는 30%, 위어드 리스크 레이시오는 3.17이 됩니다. 또는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미결제 약정수로만 보자면은 행사가 90불인 콜 매수를 계약당 155불로 주문할 수 있어요. 괜찮으면 그냥 가는데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행사 가격 95불인 콜 매도로 버티컬 스프레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POP는 23%, P50는 같이 낮아지죠? 네. 하지만 위어드 리스크 레이시오는 6.25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프리미엄과 확률을 생각한다면은 행사 가격 87불 50전과 90불인 버티컬 스프레드로, 수익률을 생각하면은 행사 가격 90불과 95불인 버티컬 스프레드로. 자, 어떤 거를 고르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자, 다음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BMY입니다. 8월 6일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7월 8일에 60불 68전으로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6월 9일 62.17이 다음 최고점이에요. 주가 예상 이동 범위의 마지막인 62불 50전을 행사 가격으로 주당 83전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주문할 예정이에요. 혹은 미결제 약정수가 많은 행사 가격 60불로 콜옵션 매수를, 그리고 행사 가격 62불 50전으로 콜옵션 매도를 해서 버티컬 스프레드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당 82전의 주문을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POP는 34%, 그리고 리워드 리스크 레이시오는 2.05입니다. FLIR은 8월 6일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이전에 제가 저희 블로그에서 글로벌 팬데믹 관련해서 설명을 해놓은 아이니까 참고하시고, 이 아이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위치하는 10월 16일 만기를 선택할 거예요. 자, 지난 5월 8일에 최고가 49불 29전을 기록했으니까 행사 가격은
50불로 정해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은 중간가인 1불 이전으로 콜옵션 매수가 가능합니다. POP는 16%, P50는 상당히 낮아요. 네. 자, 리스크를 줄이고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결제 약정수가 높은 행사가격 55불로 콜옵션 매도를 해서 행사가격 50불과 55불인 버티컬 스프레드를 만들고 나면은 지불할 프리미엄은 54불로 리스크 리워드는 8.26으로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주문이 모두 끝나면은 포지션 탭에 워킹 탭으로 가서 주문을 확인하시고 포지션이 오픈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청산 주문을 넣으셔도 됩니다. 옵션 트레이딩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본인만의 행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소위 말하는 옵션쟁이들은 다들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행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좀 더 복잡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충분히 어닝 플레이를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옵션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어떻게 행사 가격을 정하는지, 프리미엄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맞고 틀린 것은 없어요. 단 일전이라도 수익이 난다면은 옳은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주문을 넣었던 텔라덕의 어닝 플레이를 청산하면서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콜옵션 매수와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행사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최대 수익 대비 리스크 비율로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늘 과격한 수익 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부공작단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은 테이스티웍입니다. 적당한 플랫폼을 찾고 계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옵션 트레이딩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테이스티웍 플랫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저희 컨텐츠에 대한 구독료는 좋아요와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